자, 일단 오늘 시장 잘 하다가 막판에 또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참 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가 같이 밀릴 때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때릴까? 뭐 어떻게 뭔가 좀 또렷하게 사실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내려가고 할 때 되면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내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지금 느낌은 사실 잠깐 미세한 어떤 조그만한 그 바람결에도 시장은 거의 태풍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장이 미국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왔는데 일단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장 초반에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번 주에 PC 물가지수였잖아요. 근데 숫자는 사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는데 지난 CPI 발표될 때보다는 수치가 내려갔어요.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장은 절대치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나스닥이 어제 장중한 때 11,000포인트를 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3%까지 빠졌었는데 또 막판에 좀 낙폭을 좁히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11,000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는데 뭐 내용 면에서는 미국도 올해 상반기 어제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30% 이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이야기 잠깐 보면 특징이 좀 뭐였냐면 크게 한 제가 세 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장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계속 이게 한 달짜리 비중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CPI 발표될 때 6월 초중순에 거의 뭐 거의 장중한 때 3.5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10년물 기준입니다. 3.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사실 우리가 그런 거죠. 국채 금리 내려가면 성장률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먹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국채 금리는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게 10년물입니다만은 한때 역전까지 갔었죠. 6월 초중순에는. 근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는 어젯밤 스팟 기준으로 3%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 긴축에 대한 이슈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나쁜 거는 지금 채권 가격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근데 또 좋게 해석하게 되면 워낙 지금 그 침체 이슈가 장을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국채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절대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재는 리세션이라는 공보 자체가 누르고 있을 뿐이고요. 그대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거의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은도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구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2.62% 떨어졌고 유가도 지금 이제 105달러까지 어느새 이제 다시 이게 참 유가라는 게 보면 물론 지금 오펙 플러스 A가 또 정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정산 내용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수요 둔화 우려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어제 15% 정도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 지금 LNG선하고는 반대방이 만약에 천연가스 요거 떨어지는 거 보고 조선사 LNG선을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석하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 흐름 추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 자체는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지금 에너지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도 폭락 아닌 폭락을 하고 있다. 뭐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소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원자재 시장과 채권 금리는 확연하게 경제 위축에 대한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일정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 이거는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적 발표하면 시간에서 2% 빠지고 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 하이닉스도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냥 나올 겁니다. 잘 나온 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주당 순이익이 한 2.59달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분기보다는 2.14였으니까 잘 나왔고 기대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2.46달러.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숫자로 지금 와닿진 않겠지만은 뭐 주당 2.59달러 정도로 잘 나왔는데 물론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이던스가 좀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다음 주겠구나. 7월 7일 날 삼성전 실적 발표에도 고스란히 좀 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가이던스가 낮으니까.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은 좋은데 네. 4분기 전망이 좀 안 좋아서 좀 수익이 기대보다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죠? 마이크론하고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다. 아, 다르죠. 다르다. 그 제품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이크론은 거의 D램 쪽이라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PC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거고요. 물론 삼성도 지금 모바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계속 이제 서버용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서버용에서의 매출 자체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저께 그 뭐죠? 삼성이 3나노 반도체 양산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반응이 시큰둥한 게 그게 자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제 영향을 미치는 아직까지 영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게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제 디램 메모리 쪽이고, 근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키파운드를 인수하면서 실제적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캐파를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요지는 그래도 마이크론이 나쁘게 봤다는 거는 그만큼 PC 수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PC 물가지수. 네. 사실 여기는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게 좀 낮아져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연준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할 때 우리가 물가 지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보면 인터뷰 보면 뭐 물가를 잡겠다. 우리 연준의 페드의 역할은 물가를 잡는 것이 다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도 더 많이 보는 수치가 바로 PC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PC란 말이 Personal Consumer Spend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물가 중에서 CPI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원가에 의한 물가 지출을 말하는 거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전 이거 발표되고 사실 어저께 밤에 텔레그램에다가 와우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잘 나왔다 이건데 추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근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뺀 거에 똑같은데요. 이게 잠깐만 이 2월 달이죠. 글자 작습니다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어제 발표치도 연율은 6.3이고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면 4.7이니까 뭐 예상치 4.8보다도 낮게 나왔고 전달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영이 조금 안 됐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거 그래도 높지 않느냐. 도대체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예,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21년도 이전에 한 3%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를 놓고 보면 그래 3개월 연속 이렇게 좀 떨어져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절대치가 야 4%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추이를 미래세 자료를 쪽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추이를 보게 되면 어쨌든 연 2월 달에 6.3%를 형성하고 나서 뭐 3월 달 요거보다는 전체를 다 보면 밑에 걸 봐야 돼요. 근원 CPI인데요. 여기에 보면 2월 달에 5.3%를 형성하고 나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 최근에 내고제 주문도 줄었습니다만은 이런 거 내고제 주문 같은 경우가 계속 또 감소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만큼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TV 못 사는 거예요. 가전 못 바꾸고 그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밑에 두 친구 식품하고 에너지 서비스를 보게 되면 뭐 8%, 9%, 10%, 11% 특히나 가솔린 수요 관련해서 에너지 쪽이 25%, 34%, 30%, 35%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숫자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그러면 절대 수치가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건 이제 요거 수치가 지금 멈춰 있는 거 6.3, 6.6 멈춰 있는 거는 내구재 주문은 계속 감소하는데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올라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봐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가솔린 수요라는 천연가스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수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수준에 어쨌든 경기 위축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이 영향 자체가 지금 PC 물가 지수에 떨어지는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들은 결과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치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내구재 수요가 어느 정도 돌리는 과정에서 이쪽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딱 떨어져 버리면 가천 수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뭐 PC 물가 지수가 다시 뭐 4.6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내용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제 시장인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시장이 확 빠져버리는 게 4.7 좋아.
근데 좋은데 밑에 거 이거 어떡할 건데 바로 이 이슈였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약간 타임렉은 존재를 해요. 아까 그런 거죠. 뭐 요거는 설명이 길어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한 말 하지. 아니 기름이 지금 110달러 하다가 지금 105달러 하는데 왜 휘발유 값은 안 내려갑니까? 딱 그 이야기예요. 그때 한 3에서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딱 이야기 드릴 때 오늘 내용이 너무 퀄리티가 높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에서는 경기 위축을 해석하지만은 종국에는 뭐라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내용 있는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심차례 이슈가 눌려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영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이게 하여튼 공급단 계속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이게 지금 수요의 폭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계속 연준이 얘기했듯이 공급단에서 나온 물량 부족이기 때문에 네. 일어나는 어떤 쇼티지 현상인데 사실은 요 내년 이후로는 내년 말서부터는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앞서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 이야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하반기 지금 보면 이제 저도 뭐 조금 저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한 가지 이게 보통 유가가 실제적으로 유가의 어떤 상승폭이 실물에 끼치는 게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장 뭐 또 7월 달에 뭐 증시가 폭등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재 주문도 감소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식품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이 절대치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유가가 100달러 초중반에 멈춰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반대로 뭐 옥수수나 천연가스는 떨어지게 되면 한 타임렉 정도를 가졌을 때 한 3, 4분기 그러니까 얼추 계절적으로 받는 9월달, 8, 9월달 되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7월달 이제 어쨌든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악의 그 상반기를 어제 마감했다고 하죠. 6월 마무리까지. 네. 이제 7월달 좀 기대를 가져도 될까? 혹은 7월달도 더 이렇게 악몽의 7월달이 될까?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월간 기준으로만 사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월간 코스피가 한 13% 정도 빠졌고 6월 달이 코스닥의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20%가 빠졌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코로나 때는 이게 붙였었거든요. 사실은 꼬리가 붙였기 때문에 2010년도 저는 계속적으로 2020년도 8월 달이 제일 2018년도구나. 2018년도 8월 달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CFD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오고 개인 투자가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랬던 장이었는데 이번 6월 달도 정말 많은 투자분들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과정을 겪고 이제 오늘의 7월의 첫 거래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7월 달 주요 일정을 봤는데 여기서는 왜 제가 이걸 잡았냐면 가장 큰 변곡이 어딜까를 봤더니 7월 13일, 14일 때가 요때가 될 것 같아요. 7월 14일 전후. 뭐 다른 거는 보면 뭐 연초에 어쨌든 호주 어차피 금리 올릴 겁니다. 50bp. 호주는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 올릴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삼성의 실적 발표 중요하지 않고 잘 나와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는 게 삼성전자니까 제끼고 그럼 중간에 딱 있는 게 뭐냐 7월 13일, 14일 날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의 장, 지금의 장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옵션 만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날이 있죠.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연준이 경기를 판단하는데 베이지북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 지금 미국 경기 어때?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일정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날 바로 뭐가 발표되냐면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게 되면 이제 정말 시장이 7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있다가 이제 6월 말에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중순 이때가 대부분이 큰 변곡점도 될 수가 있는 게 또 옵션 만기 관련해서도 또 수급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전한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외로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한 달 내내 바사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다음 주에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긴 됩니다만은 그건 이제 6월에 진행했던 FOMC 회의에 대한
담하고 그러면 7월 달에 지금 시장이 거의 다 대부분 지금 파월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면서 금리를 75에서 50에서 75 정도 인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55든 75든 딱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자체가 사실은 피크예요. 피크.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 상으로 지금 6월달 스케줄 원래 이게 아시겠지만 왜 이번에 연준 욕을 얻어먹고 정시가 난리가 났냐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달입니까? 50 할 때 75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난달이 75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또 물가지수 막 8.6% 찍으니까 일각에서는 매들이 그냥 확 독수리 흉내를 내면서 7월 달에 100bp 이하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과정은 아니고 아까 다 보셨잖아요. 물가지수 3개월 꺾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쇼크 나오고 있고 디플레이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50에서 75 가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7월 중순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름 정도만 잘 참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 약 물고 참아야 돼요. 요즘 누구 말을 믿어? 요즘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죠. 아무도 못 믿어. 네, 본인의 감정에 주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말은 우리가 사실 우리 전문가분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질 만큼 시장의 그 전망이 안 맞았어. 안 맞았던 데는 그만큼 완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계속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게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거 데이터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죠. 뭐 지금 사실 틀이 있잖아요. 모든 연재 파월 의장마저도 혼는 게 이게 균형이 깨질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따 자동차 이야기도 배터리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체계적 위험이 터질 때거든요.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위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가 지수가 4.7 떨어졌음에도 시장이 그래도 절대치 높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이란 시장은 어느 정도 호재에 반응을 하고 덜 반응할 뿐이지 반응을 하고 악재에 반응하는데 왜 그럼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묻습니까? 보면 약세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약세장은 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속도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6월 달에 속도 자체가 거의 급하게 빠지게 되면 이게 수급 이슈 자체가 정상적인 이슈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맞고 안 맞고의 몰려보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팩터들은 저는 계속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도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 국채금리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지수 절대치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는 계속 기억하고 가자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다수님, 네. 다수삼님, 다 필요 없고 오르는 날짜를 알려줘. 오르는 날짜. 그 신밖에 모르죠. 그래도 어제 밤새 미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심리적인 포인트, 나스닥 11,000포인트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오늘 양봉 가시죠? 오늘 양봉 가자고. 네. 우리 양봉 선생이 또 큰 소리 치시네. 저는 금요일은 또 양봉 많이 가던데요. 네. 네, 하여튼 확률적으로 우리 양봉 선생님이 또 양봉 가자 그러면 간 날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빗돌이님 말씀대로 지금 신용이 준다 했는데 또 느는 현상. 돈 많아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던졌다가 또 그 공포심이 좀 가라앉으면 에이 그래 더 버텼어야지 이렇게 반등할 때 이런 생각으로 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네. 참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함께 어려워지게 만드는 일인데 네 가능한 한 투자는 좀 여유 있는 돈으로 네 신용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저기 그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지금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소재 정도. 많이 정도가 아니죠. 배터리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LG는 이해를 하죠. 어차피 LG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거 900만 주 나오거든요.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는 거의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1월 27일 상장할 때 자문사들이 10배, 100배 레버리지 얻어가지고 얻어간 물량들이에요. 걔들은 그래서 자문사들이 의도적으로 그 자문사가 보면 자본금 5억짜리도 있고 뭐 좀 큰 것도 있긴 있는데 공모주 전용 자문사들이 2020년도 1년도에 워낙 공모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면서 LG인솔루션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1월 달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었죠? 뭐 자본금 5억짜리가 5조 청약금의 물량을 받아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량들이 전부 다 어디다 야겁을 걸어놨냐면 6개월로 걸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월달, 3개월달 물량들은 대부분 패시브 물량이고 3월 31일 기준으로 코스피에 그 전에 특례 편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은 별로 안 나와요. 가중치만 맞추니까. 근데 자, 그런 상태를 벗어나고 어저께는 LG엔솔 빼고 그거는 뭐 사실 지금 LG엔솔이 5%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는 억울하게 SDI하고 SKC까지 뭐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여전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패대기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SKC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왜 이해를 하느냐? 이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지금 전기료가 하루 그러니까 사실 또 좀 다 이러냐는 게 전기료 인상은 하루 전날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1kWh 기준으로 5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갑자기 SKC는 왜요? 이 동박 쪽에. 동박은 이 돌리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좀 높게 듭니다. 그리고 한전이 시장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전기료를 5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아고 5원 올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 계속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적자를 감내하면서 전기요금을 동결 하더니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여기서 끝난다이 아닌다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 이슈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처음 생각할 때는 그럼 전기차 충전할 때 비용이 조금 드나? 꼭 그거보다 생산 단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공매도부터 막아야 되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9.8%. 이건 사실 어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원래 화가 좀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업 입장에서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공매도 물량이 때려내는 그런 물량들인데 그런 거 좀 있었고 요거는 사실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그럼 어제 또 전기차 관련 주고 좀 움직일 때 전기차 완충 비용의 특례가 종료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요게 이제 7월달 오늘부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지금 기름값이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드시는 분들이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 완충하면 보통 한 2만 킬로 정도, 2만 원 정도 나오면 완충이 된다고 해요. 80% 이상. 그럼 여기서 보면 계산적으로 1,560원 오르는 거거든요. 킬로와트당. 그러면 1,560원 오르면 이 1,560원 가지고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어저께는 전기차 이거는 약간 특례를 주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 특례가 종료된 겁니다. 특례가 종료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자리에 갖다 둔 건데 요거는 사실 핑계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는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나와 있는 뭐 LG가 애리조나 전 잘했다 봅니다. 이거는.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LG가 뭐하러 왜냐하면 짧게 해야 되는구나. LG가 제가 볼 때 LG 측면에서 이번에 애리조나주 공장 재검토 이야기한 거는 LG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 생산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LG는 그 애리조나 자꾸 헷갈려. 애리조나 맞죠? 애리조나 그게 단독 공장 지어가지고 그 배터리 원통형 만들어서 어디 납품하는 거냐면 그걸 루시드 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루시드가 지금 자꾸 우리 차를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원래 스케줄은 공사적으로 지금 한 달 있다 공시를 하겠는데 원래 하반기니까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삽 들어가야 돼요. 땅은 다 사놨고. 삽질을 해야 돼요. 네, 땅은 이미 4월달에 사놨다고 하고 삽을째를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차를 배터리 공급할 회사가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약간 멈춰본 거거든. 그 정도인데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루시드가 요즘 전기차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계속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테슬라는 뭐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차를 만들어 본 애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어제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 대수 전망을 높였어요. 근데 스타트업이라면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다 스타트업이에요.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그게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아이온 GX도 멋지게 나오잖아요. 차를 만들던 회사니까 라인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생뻔 안 만들어 본 회사들이 갑자기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네. 거기에 LG가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갔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악재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